일막 그녀. 멀리서 보면 여전히 예뻤다. 빛 번지는 거리를 배경으로 세워놓으면 그녀는 시간마저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거리를 좁히는 순간 젊은 남자들의 눈빛은 금방 식었다. 짧은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건 젊음을 흉내내려는 조급함과 인정을 갈구하는 미묘한 긴장이었다. 그 조급함과 긴장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물러서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학생의 껍질 속에 살았다. 졸업장은 오래전에 받았지만 마음은 캠퍼스 출석부에 매달려 있었다. 학사학위에 목숨을 걸고 젊은 무리에 섞이려 돈을 내고 강의실을 기웃거렸다.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리는 명확했다. 자기 존재의 가치는 젊음의 소비에 의해 평가된다고 믿었다. 외모가 흐려지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식의 모형을 세웠다. 그러나 그 지식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대 세트를 장식하는 소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말한다. 협업을 한다고.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지만 협업은 무대 중앙에 서기 위한 장치였고 배움은 젊은 무리 속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연출이었다. 사회 구조는 그녀를 쉽게 받아줬다. 겉모습과 성취의 포장만 있으면 내용은 가벼워도 충분히 소비되기 때문이었다. 이막 아버지의 눈. 아버지는 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본 적이 없었다. 웃음은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대화는 있었지만 교류는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에만 머물렀다. 어릴 적부터 예쁜 얼굴이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 얼굴 덕분에 상황을 피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예쁜 아이가 조금 이기적인 건 당연하다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자 얼굴의 힘이 약해졌다. 그 공백을 똑똑함으로 메우려 했지만 그 지식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었다. 아버지는 안다. 그녀는 자기 세계에 갇혀 살고 그 세계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캠퍼스를 떠돌며 젊음을 흉내내는 그녀를 보며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믿는 파도는 사실 자기 그림자가 만든 수조 속 물결일 뿐이었다. 산막 고백.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딸이 타인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는 것을,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세계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그는 딸을 세상 속으로 보내지 않았다. 길을 치워주고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주고 예쁜 얼굴에만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놔뒀다. 어릴 적 집안은 조용했고 불편한 주제는 피했다. 가장 예쁘게 웃는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그 웃음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평화는 딸을 감정 없는 세계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는 대신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겨야 하는 순간이 오면 공감 대신 계산을 택했다. 이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는 이런 사람을 성공한 개인으로 포장한다. 외모, 학력, 그리고 표면적인 성취. 그 속이 비어있어도 껍데기는 대중의 환상을 먹고 오래 버틴다. 거울 속에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건 자기 자신이었다. 그 역시 파도를 만들지 못하고 누군가의 물결에 기대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막 수조 속의 고요. 아버지는 종이에 몇 줄을 적었다. 나는 너를 세상 속으로 보낸 적이 없다. 그저 내 그림자 속에서 키웠고 그 그림자가 너의 세상이 되었다. 이제 나는 물러나 그림자를 거두려 한다. 파도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 사라진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물결이 되지 않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파도의 바깥으로 밀어냈다. 아침, 딸은 병원에서 종이 봉투를 건네받았다. 안에는 유서와 오래된 시계 한 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지만 눈물 대신 묘한 불쾌감이 올라왔다. 그 불쾌감은 곧 아이디어로 변했다. 이건 쓸 수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은 완벽한 카피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흑백 필터를 씌운 시계 사진과 함께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역시 대단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1000을 넘어섰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아버지의 물결이 사라진 바다 위에서 그녀는 이미 새로운 파도를 타고 있었다. 그 파도는 여전히 그녀만의 것이었다. 오막 파도의 역류. 그녀의 글은 한동안 잘 팔렸다. 유서의 한 문장은 인생 명언으로 재포장되어 어디서든 인용됐다. 그녀는 강연 무대에 서서 아버지의 죽음을 나를 성장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 감탄을 먹고 살이 찌듯 존재감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무대에 더 젊고 세련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과 잘 다듬어진 말투를 가졌고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소재까지 가지고 있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이야기가 더 감각적으로, 더 마케팅 친화적으로 포장돼 있었다는 것.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이야기가 더 큰 파도에 삼켜지는 걸 느꼈다. 방청석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 SNS의 언급량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글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았다. 협업 제안은 사라지고 강연료는 절반으로 깎였다. 그녀가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던 캠퍼스에서도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그 얼굴들은 그녀가 했던 방식 그대로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 젊고 똑똑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중심에 섰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남의 고통을 포장지로 쓰고 남이 만든 물결 위에 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누군가의 포장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육막 파도의 끝.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한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SNS 알림은 멈췄고 강연 제안 메일함은 비어 있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 그녀가 쓰던 단어, 그녀가 연출하던 표정, 그녀가 소비하던 비극마저 더 젊고 세련된 포장으로 대체됐다. 그녀는 캠퍼스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앉았던 벤치에는 새로운 무리들이 앉아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 한 칸도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이제 붙잡을 물결이 없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집 안불을 켜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방패도 무기도 아니었다. 그저 낯선 형체, 아무 의미 없는 표정이었다. 파도는 멈췄고 그녀는 물결과 함께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무도 그 소식을 몰랐다. 아니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다 위에는 여전히 파도가 일렁였지만 그 파도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